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단추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2024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40여 국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투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투표해봤자 바뀌는 것이 없다는 정치 효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 1987에서 등장하는 연희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유일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영화 속 한열과 연희 사이의 대화에서 아주 정확한 정치 효능감에 대한 핵심이 나옵니다. 연세대학교에 다니던 87학번 연희는 미팅하러 나왔다가 시위대에 휩쓸렸고 백골단의 위협을 받던 중 한열이가 짠 나타나 구해줍니다. 연희는 함께 도망가다가 백골단을 찍 밟고 도망가는 용기도 보여줍니다. 그런 연희를 한열이 자신이 만든 만화 동아리에 가입시키려고 연인의 집에서 운영하는 구멍가게까지 만나러 왔습니다. 높은 데 사네. 왜 왔어요? 좀 토라진 듯 보이는 연희의 목소리에 한열이는 빙그레 웃으며 다소 짓궂게 이야기합니다. 너 포섭하려고 왔지. 너도 우리 동아리 들어와. 정미도 가입했어. 이거 우리 동아리에서 만든 거야. 한열이 가방 지퍼를 열어 유인물을 꺼냅니다. 연희의 친구 정미도 가입했다는 만화 동아리에서 만든 그 유인물에는 박종철 열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총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들립니다. 최루탄을 쏘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양입니다. 자연스레 한열이의 마음도 다급해지고 연희가 눈치를 챈 모양입니다. 데모하러 가요? 한열은 말없이 빙긋 웃습니다. 이어지는 연희의 말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왜 그렇게 다들 잘났어?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연희가 한숨을 푹 쉬는데 안쓰럽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유인물 뒷장에는 저 유명한 그날이 오면이라는 민중가요의 악보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탄하듯 연희가 말합니다. 그날 같은 거. 안 와요. 꿈꾸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얼마 전에 한열이의 말에 속아서 커튼을 친 만화 동아리에서 광주 사태 비디오를 차마 다 못 보고 뛰쳐나간 연희입니다. 그때도 울면서 한열이를 원망했죠. 뭘 어쩌자고 그러냐. 총든 군인들하고 싸울 거냐 하고 대들었죠. 한열이도 이런 연희의 속마음을 알아서인지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고선 찬찬히 읊조리듯 말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솔직히 겨우 20살 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연희는 유인물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가세요. 갈게 연희야. 마음 바뀌면 연락해. 한열은 한동안 걸어가다가 뒤돌아 소리치며 그 환한 미소로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연희가 본 한열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열이 떠나간 뒤 연희는 문득 한열이가 주고 간 유인물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열이 그린 연희의 캐리커처였는데 펼쳐보고 나서 연희는 풋하고 웃었습니다. 한열이와 연희가 백골단에게 쫓길 때 연희가 너무 분해서 백골단 머리를 찍 하고 밟아주고 도망쳤는데 그걸 그린 캐리커처였습니다. 정치 효능감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치인과 정부 관료 등이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학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으로서 요구하는 나의 정당한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자신감과 믿음이 바로 정치 효능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투표도 열심히 하고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한 사회에서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효능감이 높다는 것이죠. 한열이와 연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연희는 정치 효능감이 제로입니다. 아마도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 시절 대한민국 시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도 나의 투표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열매를 맺고 싶어도 사람 잡아다 고문하는 군부 독재 정권에 치 떨리는 현실 앞에서 무력했던 것입니다. 한열이라고 달랐을까요? 한열이도 연희처럼 갑갑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만화 동아리에서 광주의 참상을 보다가 뛰쳐나온 연희를 한열이는 제대로 답변도 위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만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그게 연희가 본 한열이 모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그 환한 미소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두 사람에게 정치 효능감은 제로였습니다.
거대한 벽, 두꺼운 철문,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육중한 문과 같은 압도적 위압감이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억눌렀고 이를 깨기 위해 계란이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1개, 2개, 10개, 100개. 그렇게 스스로 몸을 던진 그 약한 계란들 때문에 저 거대한 군사독재라는 철문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던졌을까요? 이윽고 그 균열은 일파만파 커지면서 둑이 무너지듯 터져버렸습니다. 그제야 국민들은 투쟁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쟁취한 정치 효능감은 87년 체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87년의 정치 효능감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정치적 절차의 민주화 정도였습니다. 이제 2024년은 그 이상의 정치적 효능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그 정치적 효능감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호떡 가게 호떡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얄팍한 선거 공학에 국민들이 속으면서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권력의 유지를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공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윤석열 검찰 독재 권력은 그러한 권력 사유화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보기관으로 이어서 또 군부로 권력 전횡의 도구 역할을 하던 집단이 이제는 검찰이 권력의 개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예전의 권력들은 그나마 국민의 눈치라도 보았지만 이 검찰 권력은 아예 철판을 깔았습니다. 명백한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며 명칭을 통해 프레임을 바꾸려 합니다. 지금도 뻔뻔하게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정당하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치 효능감의 시작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2호국권을 실행함으로 국회는 각 당의 실리 계산으로 언제쯤 재투표를 할 것인지 나름 주판알을 튕기기 바쁩니다만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막을 수 없으며 역사는 2024년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연희와 한여리의 대화가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1987년이라고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의 대표가 피습까지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총선까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국가 안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시민만이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